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젠슨 황, 삼성 HBM 인증 진행 중. 삼성의 HBM,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아직은 험난하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가 한번 이제 외신에서 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통과 못했다 이렇게 나왔다가 삼성에서 반격을 했고, 그리고 어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직접 한 번도 통과 못한 적은 없고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두 분께 단도직입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리스크에서 기대감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실지 아니라고 보실지 먼저 김덕호 대표님.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너무 좀 가볍게 보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 일본 기업들, 뭐 많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과 경쟁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지금이 기회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유를 좀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근거는 잠시 후에 네.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네. 단도직입니까요? 좋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님, 기대감 네. 구간 진입인가요? 근거 저도 이제 다음에 들으실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저도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네. 대표님이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영역에서의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HBM 단에서의 모멘텀을 두고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측면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좀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저도 느껴지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HBM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다양한 사업들에서 글로벌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HBM 단에서도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독점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주가의 측면에서는 그럼 삼성전자가 좀 밀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멘텀 자체가 이제 기대감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보자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 좀 늦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실망 매물도 당연히 존재를 했고, 뭐 삼성전자가 기대하고 있던 바대로 안 갔던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같은 경우는 점유량 자체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거의 90% 넘게 지금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데이터 센터 향해서. 그러면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안 깨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 너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근거는 저도 그럼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기대감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흐름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오늘 장 1%의 하락이지만 또 21선 아래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HBM에서 독점적인 벤더의 지위를 갖고 있는 SK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는 이런 독점 벤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다각화된 벤더를 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통과, 조만간 시간 차이일 뿐이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직답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그 부분도 좀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요인들 왜 기대감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는지 그 요인에서 좀 설명 나올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경쟁력 대비해서는 저평가다 이렇게 보셨어요? 일단 경쟁력도 당연히 경쟁력이지만은 이제 네. 경쟁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두주자를 보고 있던 뭐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노하우지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2등과 3등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2등은 2등대로 4등이나 5등과 협력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3등은 3등대로 4등, 5등과 협력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밸류체인들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기업에서의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컴퓨텍스 2024에서 지금 인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제품들 H100을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비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 3분의 1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를 까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력 접근을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절대적 1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발주자로서 역량을 다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의 섹터들을 더 우리는 점유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 HBM 쪽인데, 그럼 실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서 제2의 파운드리 업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웨이퍼 패키징,
이쪽의 기술력을 반드시 취득을 하겠다라고 얘기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서 이제 2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웨이퍼 패키징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제 삼성전자 쪽을 이제 주목을 했을 때는 패키징 쪽, 파운드리에서 패키징 쪽 주목해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럼 삼성전자가 왜 지금 상대적으로 후퇴가 돼 있느냐? HBM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지금 TC 본더링, 그러니까 TCB를 많이 쓰고 있죠. 자, TCB를 했을 땐 당연히 집약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2025년도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해서 HBM4를 양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썼다. 지금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약 4나노미터 정도, 4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 4마이크로미터 정도를 했을 때면은 집약률이 그래도 기존의 2000에서 6만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탑재됐을 때 수율을 맡길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가 뭐 수율 문제가 있더라, 집약도 문제가 있더라는 부분들은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만약에 4마이크로미터에서 2나노마이크로미터까지 좁힐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나 지금 최근에 많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겠죠. 왜냐 TC 본드를 쓰지 않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공백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가 지금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먼저 점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간 것뿐인 거지 결코 만만하게 보시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님은 그 네. HBM 기대감 구간에 접어들면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HBM 측면 말고 다른 부분으로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우리가 사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삼성전자의 HBM 이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실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줄어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가 일단 1번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모멘텀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점유가 2등으로 볼 수 있는 AMD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자체 칩 개발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빅테크 중에 MS라든지 구글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자체 칩이 여기서 점유율을 또 얼만큼 차지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으로 나뉘게 될 가능성이 그럼 얼마나 될 것이냐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아마존 클라우드 AWS 있죠. 아마존 클라우드가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을 이미 과점 이상 했었을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보게 되면 아마존 주가 미친 듯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이 드라마틱한 상승이 정말 끊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만 누가 치고 올라왔냐면 그 다음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했고 투자를 많이 했던 MS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도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존 점유가 내려가고 MS가 올라가고 구글이 올라가다 보니까 3강 체제로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클라우드가 얘기가 나올 때 아마존이 조금씩 뒤로 밀리곤 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AI 칩, 특히 데이터 센터 단에서 엄청나게 점유율이 높아져 버린 이 엔비디아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 팔면은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가? 70%가 넘어가? 의문을 제기할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 점유율가 내려갔을 때 그럼 2등, 3등 자체 칩 하고 있는 곳을 누가 가져갈 거냐가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지점이 될 것인데 삼성은 오히려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죠. AMD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마하원 가속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하원도 뭐 포함인데 네. AI 칩 전체입니다. 그리고 HBM도 당연히 되는 거죠. 왜냐하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당연히 쓸 거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고 있을 때 AI 반도체를 하고 있는 애가 지금 데이터 센터 단에서 점유가 지금 엔비디아가 높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 점유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을 때 HBM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가 이 후발주자에도 열심히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컴퓨텍스 2024에서 AMD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AMD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발표 예정이 없었는데 이제 MI325X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도 이제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당연히 삼성전자 HBM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의 점유 과정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은 사실 점유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연결고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는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는가를 봤을 때는 당연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감의 어떤 그 추이를 봤을 때 지금 기대감이 시작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쪽 임원에서 최근에 잇따른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장 3억 6천만 원 규모 사들였고요. 박학규 CFO도 자사주를 샀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는데 주가 저점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저점이라기보다는 일단 네. 임원의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정리해고 대상자입니다. 왜냐? 가장 연봉이 높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업이 정말 어렵다면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임원분들입니다. 자,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좀 있으면 은퇴를 할 것 같아. 근데 가장 회사의 내부의 실정을 아시는 분들은 또 누굴까요? 임원분들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정리 대상자라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친다면은 뭐부터 협상을 하려고 할까요? 당장 삼성전자 주식부터 더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임원이라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뭐 우리가 뭐 정규직 고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간제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하기 전에 내가 삼성전자에서 최대한 모든 걸 다 알아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계속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4월에 지금 8만 6천 원 갔다가 다시 지금 7만 원까지 7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이 상황을 보면서 삼성전자 분명히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이상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임원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분명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메리트를 봤을 때 이 임원분들이 당연히 뭐 이제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내가 뭐 은행에 대출을 빌려서 삼성전자를 내가 단타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의 AI 시장의 성장성 자체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고용 지표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가전연금 매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금리 현상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조금 기업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다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전 매출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LG가 잘했냐 삼성이 잘했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경기 부양 효과를 봤을 때는 시점의 부분이 2년에서 3년 정도를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원분들이 이렇게 사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저점에 대한 자신감이냐, 책임 경영 의지냐, 퇴직 준비냐,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놓여있는 여러 일정들, 이에 대한 좀 자신감으로 임원 쪽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다음 달 10일만 해도 폴더블 AI 폰이 나오게 됩니다. 갤럭시 폴드 플립 6가 나오게 되고요. 갤럭시 링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웨어러블 로봇까지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이러한 모멘텀들 주가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1월만 봐도 됩니다. 언팩이 최근에 있었던 게 24년 1월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갤럭시 링의 존재를 처음 알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 막 상승도 만들어줬고 실제로 삼성전자도 그때 같은 모멘텀 좀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 언팩이 이제 7월 10일 날 예정돼 있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그러니까 갤럭시 폰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갤럭시 제품들의 신제품을 알리는 행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중요한 지점은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온디바이스 AI 탑재가 된 이제 갤럭시 AI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텐데 보통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말은 많았는데 실제로 탑재한 애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 탑재가 되었을 때 초기 모멘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모멘텀 잘만 받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사실 삼성전자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얘로 올라갔다가 또 얘로 내려갔다가 그러잖아요. 다각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심점을 잡아줄 어느 정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7월 10일에 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갤럭시 링입니다. 링 같은 부분은 이제 전 세계 최초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다든지 또는 갤럭시 버즈 같이 이어 서비스가 또 등장할 때 처음 등장할 때가 보통 키워드로서 주가에 작용하는 측면이 많이 보였었는데 갤럭시 링이 이번에 웨어러블 제품이잖아요. 뭐 수면, 뭐 심박수 이런 거를 반지를 끼고 이제 자더라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이게 배터리입니다. 그럼 반지 같은 경우는 꼈다 뺐다 핸드폰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제 한 번 충전했을 때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지금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7월 10일 날 또 공개할 내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또 초점을 둘 수 있는 거고 근데 가격대가 사실 싸진 않습니다.
한 40만 원대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가격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측면도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사실 왈가왈부될 내용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눴던 HBM도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좀 전에 이야기 있었던 CXL도 삼성전자가 또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가전 사업부도 있는 거고 특히 이 갤럭시 사업부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각각의 모멘텀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갤럭시 사업부에서 다음 달 10일을 기준으로 좋은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점은 우리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 연초에 이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고 와 정말 스마트폰에 PC에 AI가 탑재된다고 했는데 정말 탑재돼서 요즘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S24가 선점을 하게 되면서 이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8.4%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폴더블도 반응이 좋게 나온다면 이러한 점유율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를 좀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크게 나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탑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2024년 현재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얼마나 보시는지 김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야기 나눈 관련한 내용들 가운데서 또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는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소비가 경색되느냐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 소비가 경색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타격이 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전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가전은 이제 사용 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좁히지 못하면은 특히나 이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뭐 비스포크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타격을 입겠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은 별로 뚜렷한 건 없는데 여기에 편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연수들 그리고 단기적 매물 차익 이렇게 나왔을 때를 감안하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83,000원 잡고 접근해 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삼성전자로서 내가 적지 않은 수익은 봤다라고 좀 가미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적극 매수하고 싶은 가격으로 매력적인 가격은 얼마 사실 보실까요? 오늘 시장도 매수를 하시는데 나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앞으로 다음 주 일요일인 6월 10일부터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그러니까 10일부터 진행이 되는 이제 WWDC가 있는데 이때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애플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iOS 18번째 모델을 나오면서 AI 폰 관련해서 집중을 좀 살짝 받겠죠. 그러면 이때가 삼성전자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반발을 준비하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좀 오늘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뭐 76,000원대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꼽아주실 건가요? 네, 탑픽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전 쪽도 그렇고 이제 결국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기업들이 좀 많이 이제 부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뭐 두산 테스나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소켓 쪽에서는 이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ISC가 그래도 기존의 강자 입지를 좀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반등에서 봤을 때는 목표가는 좀 보수적이지만 제가 9만 원 선 정도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혹여나 지금 기존에 좀 고점에 그러니까 10만 원 선에서는 탑승을 하셨다가 좀 이렇게 후퇴를 해서 좀 내가 손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65,000원 선을 일단 1차 손절가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트 소켓 ISC 최근에 조정을 받은 상태군요. 반등의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 네. 얼마 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 전고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모멘텀 단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가격이고 전고점이 이제 86,000원 가격대인데 좀 약간 보수적으로 8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탑픽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탑픽은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모멘텀이 좀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하면 따라가는 애들 줄줄이 따라가잖아요.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 따라가는 애들이 매번 바뀝니다.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A 모멘텀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A 관련주가 갑니다. 다음 날 올라가는데 이번에 B 모멘텀이에요. 그럼 B가 갑니다. A는 쉬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7월 10일 날 하는 언팩에서 등장하는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출시를 갖고 있는 모멘텀을 보실 거면은 탑픽을 저는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사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갤럭시 링이 올해 1월에 처음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월에 등장할 때 갤럭시 링 수혜주로 뭘 꼽을래 했을 때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가장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던 게 인터플렉스였습니다. 네. 그럼 그런 측면 우리가 사례를 봤을 때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다시
7월 10일에 언팩에서 또 등장할 게 갤럭시 링인데 당연하게 과거보다 강한 폭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플렉스가 부각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일단 삼성전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탑픽으로는 인터플렉스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전고점 시도 가능하다. 85,000원 목표 주가 주셨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갤럭시 링의 기대감 받을 종목으로 이 종목 또 수익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두 분께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별로 다뤄주시지는 않으셨는데 3분기에 오는 게 그 의료용 보행 보조 로봇 보핏입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의 3분기 출시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새로운 모멘텀이거든요. 예, 이게 과연 시장에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료 공백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양사들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의료기기들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지인원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의료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기기 웨어러블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일단 만약에 이 웨어러블 쪽에서 주목을 하셔서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론될 종목이 엔젤 로보틱스. 왜냐면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엔젤메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예 보행을 돕는 로봇을 지금 개발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좀 과잉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실 때는 좀 기간이 아직 그래도 6개월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9월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만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 또 움직이는 종목 있잖아요, 김근우 전문가님. 네. 예.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런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 부서를 개편했던 지점들. 근데 여기에서 부각받았던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잖아요. 웨어러블 보핏은 이제 사실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었고 진행을 해왔고 결과치 이제 성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뚜렷하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모멘텀 더 끌고 갈 거면 여기 있는 부서를 굳이 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해체하고 아예 로봇 부서를 개편해서 이제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각받았던 게 이제 이렌시스라든지 삼성형 띄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저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자체는 지금 기조에 굉장히 맞는 아이템을 등장시킨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를 움직일 거냐는 다른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 왔으니까. 근데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이 갖고 있는 이제 의료 관련 모멘텀 있잖아요. 이게 파생적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슈를 접했을 때 같이 갔던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 A라고 보면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이 그러면 삼성이 의료용 로봇을 개발을 했고 여기서 또 앞으로 추가 얼마 투자한대라고 했을 때 의료 A에 같이 가는 게 이제 뷰노, JLK 루닛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롭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보핏 출시에 대한 이벤트 관련한 테마 충분히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동의를 해주시면서 다만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네요. 지금은 삼성전자 HBM에 집중하고 있는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링, 워치, 또 로봇 이런 연결 생태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가치가 시장에 부각되는 시점이 올지 주목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마켓 딥다이브의 마지막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에서 오전장을 복귀하고 오후장의 투자 전략 포인트를 뽑아내 보겠습니다. 오늘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